안녕하세요. 송파 식장생TV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산타클로스 의원의 송보성 원장님, 연세 AMB 피부과의 이혜진 원장님, 그리고 저 성림내과 임현선, 이렇게 세 명이 송파 식장생의 세 번째 시간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행, 생각만 해도 되게 설레는 단어입니다. 해외여행을 포함한 여행, 그리고 캠핑, 집 밖을 여행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의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은 요즘 여행을 거의 못 가고 계시죠? 네, 코로나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 밖을 잘 나가지 못하니까요. 병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감염이나 이런 걸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 하셔서 밥도 맨날 진료실에서 혼자 먹고 좀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저희는 또 조심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환자들을 진료해야 되니까 저희 자신부터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탁 트인 야외 활동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준비하고 갈 약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고요. 때로는 여행을 갔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당황했던 경험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뭐 여행을 가면 즐거운 마음에 많이 먹게 되죠. 많이 먹다 보니까 급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평생 체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체한다는 느낌을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체했다 그러면 뭐부터 하나요? 따게 따죠. 네. 그 딴다고 그거 좋아지나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보면 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화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여행지에 가면 제일 중요한 이제 위장 질환 중 하나가 여행지 설사라는 게 있어요. 대장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행지 설사인데요. 물이나 음식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물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프고 이렇게 엄청 고생을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특히 정제되지 않은 물 종류에서 음수가 있어요. 보통 호텔 수돗물 그냥 마셔서 그렇게 생길 수 있나요? 호텔 수돗물보다는 오히려 그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주스라든지 스무디라든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얼음이라든지 이런 위생이 조금 바뀌었을 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애매한 환경에서는 꼭 병에 든 생수, 뭐 삼땡땡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드시는 게 좀 안전할 것이고. 보통 그럼 여행지가 약간 좀 추운 데보다는 열대 지방을 여행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생과일을 갈아서 판다든지 빙수나 슬러시 같은 형태 그런 거 드실 때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A형 간염이라는 질병도 장염과 비슷하게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급성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요. 되게 깨끗이 못한 수인성 원인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만성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은 되게 혈액을 접촉하는 걸로 묻게 되는데요. 이것은 물을 매개로 또는 음식이나 손을 매개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치 않게 잘 걸릴 수가 있고요. 특히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노출됐을 때 위험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좀 저기 하신 분들은 뭐 A형 간염에 걸려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항체가 있어서 별로 그렇죠. 안 힘들어 하시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땅에 떨어진 음식들 이렇게 툭툭 털고 불어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그 예방 백신인 거죠. 땅에 떨어진 음식이라고 저 나쁜 게 아니에요. 백신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먹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도 예방되는 효과도 좀 있긴 있죠. 네. 그 진짜 아토피 백신 면역 관용이라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애들한테 한 번씩 먹여야겠어요. 그렇지. 어린 시절에 되게 불연성 감염의 형태로 A형 간염 항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40대 미만의 환자들은 거의 항체가 없습니다. 검사해볼 일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 항체 검사 해보시고 백신을 맞게 되면은 95% 이상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디를 여행 가서 음식을 잘못 먹고 급성 전격성 감염이라든지 간 이식까지 필요한 그런 치명적인 감염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행을 다녀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동남아 이런 쪽에 여행 갔을 때 이제 조심할 게 모기죠, 모기. 아, 그렇죠. 모기.
모기와 관련된 질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기한테. 똑같이 이제 3명 같이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한 사람만 이렇게 뜯겨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혹시 피부과적으로는 모기에 잘 물리는 피부 형태라든지 체질이 있나요? 근데 그런 형태는 딱히 없고요. 근데 모기가 좋아하는 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모기에 많이 물린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향 중에 어떤 특정 향을 모기가 더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 약간 달달한 향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기가 매개가 되는 그 또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라리아도 있고요. 네. 뭐 댕기열이라든가 뭐 항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모기가 매개가 돼서 생길 수가 있는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강화도나 유전선 주변의 경계 지역에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유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복무 중인 환자라든지 그쪽에 여행을 다녀온 환자들이 고열이 나면서 유사한 증세를 보이면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될 것이고요. 더운 지역에 다 말라리아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모기의 종류가 좀 달라서 여행을 떠나실 적에 어느 지역인지를 의사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휴양지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예방적 화학요법은 필요치가 않고요. 아주 밀림지대 이런 곳에는 예방적 화학요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니시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요. 항말라리아 약을 받아서 출발하기 전부터 귀국하신 후까지 요법에 따라서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아 이건 말라리아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나요? 엄청나게 그쵸? 고열이 엄청 쉽죠. 나면서 오한이 굉장히 심해요. 뼈마디가 아프고 3일 정도 고열이 나고 하루 정도 괜찮고 그 말라리아 균이 기생충인데요. 적혈구 안에 이제 살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혈액으로 나오면서 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기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고 내가 유행하는 지역에 다녀왔는데 유사한 증세가 있다. 그럼 얼른 병원을 찾아야겠죠. 또 브라질 같은 지역이라든가 또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아, 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녀온 다음에 2개월간은 금욕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임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렇죠.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가는 것도 좀 권고하지 않고 갔다 와서 임신하시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댕기열이라는 유명한 질병도 네. 동남아 쪽에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유발하는 병이고요. 지카 바이러스랑 일부 증세가 비슷한데 되게 이제 열이 나면서 피부 쪽에 약간 먹는 것처럼 변변이 좀 나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뭐 말라리아나 댕기나 뭐 지카나 이런 모기 유발 질병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어린아이나 가임기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모기가 너무 많은 산림 지역이라든지 야생 투어 같은 거 할 때 기피제 같은 거를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 피부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피제가 효과가 있나요? 기피제는 어느 정도 해충이 싫어하는 그 향을 입혀서 해충이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자극 피부염을 조금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봐요. 주로 계피향을 싫어하죠. 그쵸, 그쵸. 진드기나 모기 이런 것들은. 네. 그 계피향이 진드기 종류나 빈대 이런 데도 효과가 있어서요. 유럽 쪽에 가게 되면 이제 빈대벌레가 침대 쪽에 이제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효과 있다고 판매를 하고 저도 사서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빈대처럼 붙어 사는 친구한테도 이렇게 계피를 계피향을 뿌려주면은 이제 친구한테도 잘 밥도 사고 아, 이렇게 그렇죠. 너그러워지고 적극 이용해봐야겠네요. 계피 참 좋네요. 네. 저희가 기피제도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물렸단 말이에요.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되면 응급처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약들을 써야 될까요? 뭐 한두 군데 물렀을 때는 그냥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만 발라줘도 많이 좋아질 텐데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물렸을 경우에는 그걸 다 바르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항히스타민제를 한 번 딱 먹어주면 그 증상이 확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약이랑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먹게 되면 그것만큼 효과가 좋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물리로 샤워하면 안 되나요? 너무 따가울 것 같은데요. 그걸로 샤워하느니 그냥 찬물 샤워가 훨씬 낫죠. 근데 만약에 약이 진짜 없다. 네. 약이 먹는 약이 없다 그러면 냉찜질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십자가로 이렇게 꾹꾹꾹 누르고 막 그런 것만큼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 없어요. 그거는 그 즉시 약간 조금 시원한 느낌이 좀 있을 뿐이지 나중에 보면 더 가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세요.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 모기를 물리면 이만하게 부어오르고 뭐 심지어는 물집도 생기고 그쵸.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미리 약을 처방받는 거. 그렇죠. 미리 약을 처방받아서 상비약처럼 갖고 다니기 훨씬 더 마음은 편하죠.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비약 정도는 챙겨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벌침에 쏘였을 때 벌침을 찾아서 빼야 되거든요. 그 네모나게 신용카드 같은 게 있어요. 신용카드 같은 거를 피부의 결에 역방향으로 뻑뻑뻑 긁다 보면은 침이 빠져요. 그 다음에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근처에 병원이 없다 그러면 상비약으로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주시는 게 즉각적인 증상 완화에는 큰 도움을 돼요. 여행을 계획하면 일단 항히스타민하고 스테로이드는 챙겨야 되는 네, 한 3일치 정도는 챙겨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소화제랑 소화제. 피부 질환은 스테로이드나 상히스타민제로 대부분 다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따가운 햇살을 많이 받으면 일광 화상을 또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피부과적으로는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안 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선크림을 발랐음에도 이미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 우선 냉찜질, 쿨링을 하는 게 좋고 휴양지 같은 데는 항상 그 알로에 젤 같은 게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 젤을 사서 발라서 쿨링을 좀 해주시고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젤에 그거 먹으시면 어느 정도 증상은 진정은 해줄 수가 있어요. 선크림은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씻기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발라야 해요. 보통 그러는 게 가장 좋고요. 한 3-4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그 알로에 젤 저도 이만한 통 집에 있는데 냉장고 같은 데 넣었다가 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훨씬 좋죠. 냉장고에 넣으면 냉기가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쿨링되는 효과가 더 있게 되죠. 다음에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써야겠네요. 아주 네. 꿀팁이세요. 좋습니다. 그 흔한 건 아니지만 해파리 같은 것도 좀 많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남아로 여행 간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적도지방, 특히나 필리핀이나 뭐 저쪽 뭐 괌, 사이판 이런 쪽에 해안가로 이렇게 막 여행을 가다 보면은 거긴 또 해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파리에 쏘여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쏘인 부분이 굉장히 따갑고 가렵고 물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럴 때도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먹어주시는 게 응급처치할 때 도움은 되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도 이제 침이 있으면 그렇죠.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긁어서 침을 제거를 하고 바닷물로만 이렇게 씻어내는 게 독을 중화하는 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제 생수라든가 깨끗한 수돗물로 해서 이렇게 씻어내면 상처가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바닷물로만 상처를 헹궈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뭐에 물리거나 찔리거나 뭐 배탈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찰과상, 찢어졌다 뭐 이런 외상 종류들은 응급케어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찢어지면 뽑아야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피가 나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병원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압박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깨끗한 수건 같은 걸로 이제 피가 나는 부위를 압박을 하는 게 좋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막 잘 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주변에 병원이 막 널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소독제 같은 거 챙기시면 뭐 여행 가실 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렉싱 제품 같은 경우 사가지고 분무 형태로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다치면 더 빨간 약 발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빨간 약이 오히려 피부 손상을 주기도 한다죠? 그렇죠. 그 빨간 약이 그 요오드 용액인데 이게 상처가 있는 부분을 바르게 되면 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2차적인 그 자극감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깨끗한 물로 씻고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클로렉시딘이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붙이는 형태의 드레싱들도 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수한 형태의 질병들이 최근에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사르스도 그렇고 다 호흡기를 침범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 중증 폐렴을 유발하는 병이니까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출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뭐 일정이라든지 생각해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돌발 상황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을 지역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화상통이라든지 A형 간염이라든지 일본 뇌염이라든지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질병들은 미리미리 병원을 찾아서 백신도 미리 맞고 상비약도 상담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생 세 번째 시간은 여행이나 집 밖을 나가서 걸릴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을 유익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파 10장생 TV의 세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뵐 거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